앞서 입론 1에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성적 장학금을 더 많이 수혜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강대에서는 소득 분위 0분위가 7명을 수여받고 10분위가 93명이 수여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서강대학교 재학생들 중에 0분위 학생들은 총 몇 명이고 10분위 학생들은 총 몇 명입니까? 네,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는 서강대는 이제 잘 모르고 있고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인터뷰나 한국장학재단 조사에서도 서울대생 가운데 고소득층, 즉 9분위, 10분위를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득층 가운데서 성적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숫자가 13배나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들은 성적이 낮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73%나 되는 10분위 학생들이 이 소득장학금을 수혜할 때에는 13배나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소득장학금의 정책 자체가 부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장학금이야말로 기초소득대상부터 차와이로 차례대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8분위, 9분위, 10분위 학생들이 많다면 차례대로 그 사람들에게 또 순서가 이어지겠죠. 어떤 점을 지금 저희의 의견 중에 어떤 점을 75%가 8분위, 9분위, 10분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네, 9분위, 10분위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숫자가 정말로 이 정도로 많다면 소득장학금이야말로 기초소득 대상부터 차이로 차례대로 아래서부터 쌓아 올려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이어지겠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정 금액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장학금이 아니라 소득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9분위, 10분위 학생들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9분위, 10분위 학생들이 아니라 그래도 중산층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장학금을 그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적장학금을 폐지할 경우에입니다. 네. 성적장학금이 소득장학금에 모두 배정된다면 전액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6분위까지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6분위 정도는 충분히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모두 다 대체한다고 해서 가정을 한 건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것을 시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새롭게 들지 모르고 그것을 새롭게 비용을 산정해서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그거 분위 6분위까지가 정확히 지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비용이 들 거라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현재 국가장학금에서도 지금 소득분위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또 부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말씀해주신 6분위까지의 어떤 재원 마련에 더 확충시킬 수 있고 차라리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것보다 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릴 얘기입니다. 오히려 국가장학금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국가장학금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학생들이 수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적장학금을 유지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자체를 개혁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득장학금이 그러니까 소득 분위가 낮아서 소득장학금이 필요함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추어진 소득장학금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네, 일단 저희가 국가적으로 소득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부정 수령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지 그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새롭게 소득장학금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성적장학금 폐지는 별개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입장은 국가장학금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재원 마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총 재학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가운데서도 또 교내에서 성적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이렇게 근로장학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커다란 국가장학금만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말씀해주신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 성취나 이런 면학 분위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장학금 제가 입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장학금으로도 저소득층이 등록금 전체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저소득층에게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네, 말씀해 260만 원입니다. 네, 저희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네, 주시죠. 평균 300만 원이고 과에 따라서는 4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대의 경우에는 공대나 몇몇 이제 실험에 필요한 학과의 경우에는 4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속한 인문 계열의 학과들 그리고 어떤 특수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학과들의 경우 240만 원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전액 등록금을 보전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하죠. 또 앞서서 3분위까지만 전액을 지원해주고 4분위부터는 190만 원인가로 네. 떨어진다고 지적하셨는데 네. 그 부분 역시 올해부터 개정되어서 4분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그 한국자학재단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 추후로도 등록금 전액 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장학금을 통해서도 소득 4분위까지 학생들은 모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듯 성적 장학금을 소득 장학금으로 대체하면 중산층의 수혜 비율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득 장학금의 취지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학금은 학업 정려와 인재 양성을 위해 부여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소득 장학금이 가지는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겠죠? 따라서 추가하자면 죄송합니다. 추가하자면 소득 장학금은 각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소득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들이 가난으로 하여금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6분위까지 소득 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6분위, 5분위 있는 학생들은 나라에서 소득으로 인해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지칭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은 소득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학점이라는 더 객관적이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지표에 의해 장학금 수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6분위까지도 수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성적 장학 6분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적 장학금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장학금으로 돌릴 경우에 이 학생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 학생들이 그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성적 장학금을 소득 장학금으로 바꾸게 되면은 물론 6분위 학생들까지 소득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자신이 받던 성적 장학금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것이 6분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득 장학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 이유를 합당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대상들인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성적으로 받는 장학금이 줄어들더라도 소득 장학금으로 인해 그 범위가 채워진다면 결국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득자 혹시 9분위, 10분위에 있는 학생들마저 그 소득 장학금,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박탈당하는 것을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6분위 이상의 학생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인 학점으로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초소득자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6분위 이상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는 소득 장학금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런데 11호님